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제16기계화사단 예아 20기계화여단은 최근에 한국에서 도착한 K2 전차 18대를 가지고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전차를 가지고 실사격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 방산기업들의 빠른 납품 속도로 인하여 폴란드군 무장 속도도 올라가며 그만큼 납품에 있어서는 유럽의 방산기업들을 능가하고 현대로템은 생산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면서 군사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앞으로 6개의 기갑사단을 창설할 것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무기들 대부분이 한국산이고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은 유럽의 군사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화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결국 군사력이 커짐에 따라 폴란드는 나토 연합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훈련을 지켜본 폴란드 국민 반응 보겠습니다. 한국산 전차와 전투기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토와 자원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서쪽에 사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첩보 활동을 계속하고 분쟁 유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폴란드는 산업화하기 위해 한국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군이 무기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K2는 최전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바르샤바를 지키는 1기계화사단에 배치된 에이브람스보다 방어 능력이 더 뛰어나야 하며 기동력과 화력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2026년 후반기부터는 PGG에서 생산되어 훨씬 더 방어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기술 이전은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전차를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폴란드가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계속 한국과 거래한다면 우리는 무기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방산회사들은 많은 인재를 뽑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다시 기계공학 공부를 할 가치가 생겼습니다. 한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큰 이익이 될 것이며 기술을 습득해서 이를 기반으로 K2PL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방산 기업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전차 시장은 급속히 변화하며 차세대 주력 전차 개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의 K2 전차는 눈부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이제 단순히 한국 육군용 무기를 넘어서 글로벌 전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으며 폴란드의 연속 직도입은 한국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K2와 K2PL 그리고 K2EX 차세대 전차들이 나토 연합의 표준 전차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국산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국내 군용 수요와 수출 전략을 병행해 한국 전차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국가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내 군비 증강에 힘입어 한국 방산도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구매한 상황에서 이웃 국가인 슬로바키아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슬로바키아는 전쟁이 발생하자 상당한 규모의 무기를 지원했으며 여기에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9년대와 계획을 통해 신형 전차와 전투기 그리고 훈련기 등을 구매할 예정이며 폴란드가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자 슬로바키아도 전차와 F-16 양성형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K2와 FA-50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의 편중된 유럽 내 판매 실적을 다양화하면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루마니아로 이어지는 동유럽 내 한국산 방산 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루마니아가 도입할 K2PL은 폴란드 요구에 맞게 바꾼 것이며 전차포를 비롯해 전차의 핵심 특징을 유지하되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능동 파괴 장치와 폭발 반응 장갑 그리고 드론 대응 체계를 갖췄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T-72 전차를 대체하고자 신형 전차 104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산 레오파드 2A8 구매를 고려했으며 독일은 물론이며 인접국 체코도 도입할 계획이었으므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전차 선택을 망설이고 있으며 이때 거론된 대안 중 하나가 K2 전차입니다. 기본형 기준으로 대당 가격이 200억 원 미만이므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고 화력과 방어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해외 운용국이 없다는 이유로 큰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도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인접국이어서 폴란드를 생산 및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지속적인 후속 군수 지원이 쉬워진다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전차의 중량이 무거워지면 교량과 도로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전차 운반 차량과 물류 체계도 새로 마련해야 하며 레오파드 2A8보다 가벼운 K2가 이 같은 부분에서 다소 유리한 셈입니다. 교체 대상인 T-72는 41톤이며 K2는 55톤입니다. 특히 K2 전차는 슬로바키아 국방부 입찰 사업의 쇼트리스트인 최종 후보 명단에 포함된 상태이며 만약에 슬로바키아가 재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최신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할 능력이 된다면 폴란드에 이어서 슬로바키아의 판매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K2 대신 레오파드를 구매하기로 한 노르웨이는 레오파르트 2A7 50대를 구매한다고 했다가 최근 구매 비용이 올라서 18대를 줄여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수출 문제는 폴란드에서 만들어질 K2PL의 생산과 전력화 일정 및 성능 그리고 슬로바키아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빠르게 진행되는 글로벌 군비 경쟁이 세계 방위산업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더 이상 떠맡으려 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보에 충격을 받은 유럽은 자체 방위산업 진흥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유럽 재무장 로드맵인 데비텟의 2030에는 군사장비 시장의 구축을 비롯해 영내 방위산업 육성과 파트너들과의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가 방산 협력을 이어갈 파트너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는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기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국가들에게는 한국산 무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이 잘 이뤄지고 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세계 각국은 한국산 재래식 무기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중동 분쟁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로 이제 평화의 시대가 가고 갈등과 반목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이상 지속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에서는 초대 왕인 볼레스와프 크로브리의 대관식 1000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폴란드 육군의 군사장비가 전부 전시되었으며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까지 한국산 무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총출동했습니다.
Co prawda robiłem na stażu 6 na 6. A czekaj, jeszcze.